자, 그럼 현재 312쪽 무리함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리함수 개념까지 살펴보고 문제는 하나도 안 풀었던 것 같은데, 그쵸? 개념 살폈나 우리가? 아니지, 하다 말았지. 그지? 아닌가? 다 했나? 일반형까지 다 했어? 무리함수에? 다시 한번 보자. 자, 무리함수가 뭡니까? y는 무리수의 꼴로 표현된 게 무리함수였어. 그치?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y는 루트 꼴을 치고 있잖아, 그치? 여기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가잖아, 그치?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어차피 함수는 어느 영역에서 실수의 영역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나와야 돼, y값도. y값 실수가 되려면 루트안이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루트안이 함수가 되면 함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무리함수가 정의되려면 루트안이 여기가 얼마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루트안이. 이게 무리함수의 정의역이야.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무리함수의 형태가 y는 루트 a였어요. 그래프 그려진다. a가 양수면 여기 안이 0보다 크나 같으려면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나 같은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일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만약 a가 음수면, 즉 x에 대해서 음수면 여기 안이 0보다 크나 같으려면 이 음수니까 x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y축의 왼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x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니까 y값 항상 무슨 값이 나오겠어? 음수로 나오겠죠. 그지? 치역이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된다고요.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는 역시 오른쪽 그려지는데 밑으로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a가 음수면 y축 왼쪽에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디 봐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x의 개수인 a의 부호를 보셔야겠죠. a의 부호가 양수면 그래프는 원점 위주로 오른쪽으로, a의 부호가 음수면 원점 위주로 왼쪽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부호 어디? 루트 앞의 부호를 보는 거지. 루트 앞의 부호가 플러스면 그래프는 원점 위주로 위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루트 앞이 마이너스 때 쓰는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군데의 부호를 다 보셔야 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맞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거야, 이거.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두 점근선의 교점이었죠. 점근선의 교점이 정의역과 치역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유리함수 그래프는 대칭이었고,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또 대칭이었지. 또 점근선의 교점을 보면 x분의 k가 x축방을 얼마만큼 y축방을 얼마만큼 평행이 이동되는지도 알 수 있었지. 결국 그걸로 대부분 문제들이 다 해결됐단 말이야.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리함수에서 뭐가 됩니까? 여기 시작점. 시작점이 공점 표현이 아닌데 그냥 재미있다 그런 말이야. 시작점. 그래프를 그릴 때 시작점을 찍고 그리는 거야. 따라서 루트 ax 또는 마이너스 ax는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 꼬라지야. 시작점이 어디야? 원점이 되겠지. 원점을 기준으로 부호에 따라서 방향을 다르게 한다.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런 뭐 있어? 평행을 시켰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하면 a x-p, y축 방향으로 q만큼 하면 y-q인데 넣으면 뭐가 되니?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제가 여기가 무리함수의 표준역이야. 그럼 뭐야?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겼기 때문에 시작점도 어떻게 된다? p, q로 옮겨가겠죠. 시작점도 p, q로 옮겨가겠다. 그래서 p, q로 시작점 옮겨놓고요. 그 다음 어떡한다? 역시 이걸 기준으로 a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a가 음수면 왼쪽으로, 루트 앞 플러스면 위로, 루트 앞 마이너스면 아래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얘를 새로운 시작점 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도 봐봐. 시작점이 뭘 뜻해? 시작점이 그래프를 그리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거니와 얼만큼 페이로 시켰는지 바로 이룰 수 있지. 또 정역을 얘기할 수 있잖아. 봐봐. 여기 정역은 얼마야? 이 경우는 정역이 x는 0보다 커 놨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적용은 얼마야? x는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되겠죠. 시작점이 곧 적용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 취업도 마찬가지지. y값은 0 이상 또는 y값이 0 이하 취업이 나오겠지. 이런 경우는 y값이 얼마 이상? q 이하, y값이 q 이상, q 이하. 그리고 시작점이 p, q도 정의역과 치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 평행이동시킨 양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따라서 무리함수도 항상 시작점부터 확인을 하자. 그래프를 그릴 때도 시작점부터 찍고 부호에 따라서 방향과 위아래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겠냐? 당연히 일반형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일반형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돼? 표준으로 바꾼다 그랬죠? 표준으로 바꾸기 제일 쉬운 게 무리함수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x에 계수로 묶어주면 끝이야. 따라서 x축방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1분의 b만큼. y축방이 얼마만큼? c만큼 그래도 친 거지. 시작점 얼마 되니? 마이너스 2분의 b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 콤마. c가 시작점 되겠죠. 이걸 중심으로 a의 부호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루트 앞의 부호에 따라서 위쪽 아래쪽 4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표준을 바꾸기 아주 쉽네. 근데 조심할 거 뭐 결국은 평행이동 시킨 양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된다? 이 상태로 x축방으로 마이너스 p가 아니야, 그렇지? 1차원 계수로 묶어놓고 거기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킨지를 읽어내셔야 된다. 반드시 표준을 바꿔서 읽어내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럼 문제 좀 풀다 가자. 그럼 일단 필수 예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랬지.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고요? 시작점부터 찍어야 된다. 그렇지? 시작점이 얼마야? 자, 3으로 묶어내라 그랬죠. 3으로 묶으려면 x 플러스 2니까 시작점이 얼마가 돼요? 여기가 0 되는 게 x 시작점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렇지? 뒤에 붙은 게 없어요. 마이너스 2,2이 시작점이 될 거라고. 그러면 x축, y축 쫙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2,0을 찍으세요. 마이너스 2,0이 여기 있겠네. 요걸 중심으로 자 x 앞에 개수 보세요. 플러스야. 그럼 오른쪽으로 그려지겠죠. 루트 앞에 보러 보세요. 플러스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려나가시면 돼요. 조금 정확하게 찢으려면 뭐도 찍어주시면 좋겠냐? y절편도 찍어주면 되겠지? y절편 x에 0을 대입하면 루트 3이 y절편이 됩니다. 따라서 정의역은 얼마 되니? 마이너스 2 이상. 치역은 얼마 되니? 0 이상. 그지?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얘도 어떻게 한다? x의 개수로 묶으라 해서 마이너스 1을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빼기 1이야. 시작점이 얼마가 돼요? 루트안이 0대기 하나 있을까? 여기 얼마야? 2분의 1이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저 x가 이쪽 그립니다. 시작점 먼저 찍자. 2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이 시작점이고요. 자, x 앞의 개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지. 그러면 그래프는 왼쪽으로. 루트 앞에는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왕이면 뭐도 그리라고요? x절편, y절편 찾아보시라고 그랬어. 자, y절편 볼까?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0이죠. 정확하게 어떻게 지나니? 원점 지나겠다. 그지? 필요하면 절편 찾는데 좀 정확하게 그릴 욕심 있으면 절편을 찍어주셔도 괜찮아요. 됐죠? 따라서 정의역은 얼마 되니? x는 2분의 1 이하. 맞지?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괜찮아요? 시작점만 있으면 그래프도 그리고 치역 정의역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죠? 11-6번 봐요. 자, x의 정의는 안 줬지. x가 a부터 b 사이에서 저 함수의 그래프의 치역이 5에서 7까지 나오는데 그려봐야지. 치역이라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아? 최대 최소하고 똑같은 거잖아. y값의 범위가 치역인데 당연히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가 치역이 되는 거잖아. 치역 문제는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야.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뭐야? 그래프 그려 그랬죠. 자, 얘 x
x에게 성분하면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 시작점 얼마가 되고요? 여기 안에 용되는 거 2분의 1 콤마 4가 되겠죠. 자, 시작점이 2분의 1 콤마 4니까 한번 적당히 적을게. 2분의 1 콤마 4가 되겠죠. x에게 음수리가 왼쪽,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그래프 이렇게 켜져. 됐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자르라고 그랬어? A부터 B까지는 자르라고 그랬어요. 쌤 A부터 B가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끝에 Y 넣고 5부터 7 나야 된다. 그럼 적당히 A를 내서 여기 A가 없고 적당히 찾아가 그냥. 어차피 A가 비싸잖아 이렇게. 그럼 A일 때 함수값이 얼마나 되니? A를 쳐놓으면 여기다 쳐놓으면 되겠지? 여기다 쳐놓으면 되고 여기다 쳐놓을까?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1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B를 쳐놓으면 마이너스 루트 2B 플러스 1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치역을 어떻게 나오니? Y는 얘 이상이죠. 루트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더하기 4 이상이고 얘가 최대값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4 이하입니다. 볼 수 있겠죠. 그게 각각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치역이 5에 7사니까 이거 얼마가 돼야 되고요? 5가 돼야 되고 이거 얼마가 돼야 되고 지되겠죠? 자, 4는 가면 1이 될 거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되겠고 1은 여기 되겠네. 됐죠? 자, 얘 4는 가면 3이 될 거고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제곱하니까 9가 되겠다. A는 마4 오케이? 여기서 A, B 찾을 수 있고 힘든 거 없죠? 치역은 최대 최소 선언해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서 X 구간 정해주시면 어디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자, 넘어갑니다. 필수 4번 바로 뭐야? 방금 한 건데? 치역 문제나 최대 최소 문제나 다를 게 뭐 있어? 역시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얘기하듯이 그래프 그려서 봐야 된다고 그랬지. 맞니? 사실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좀 전에 선생님이 시작점 찍고 그게 따라서 방향 보면서 정확하게 그렸잖아. 어차피 봐봐. 최대 최소는 이렇게 증가하면은 x가 제일 작을 때 최소고 제일 클 때 최가 되는 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x가 제일 작을 때 오히려 최가 되고 x가 제일 클 때 최소가 되겠죠. 근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단조로 와. 왜? 방향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감소하는 그 경우가 있잖아. 계속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거고 계속 감소하면 감소하는 거야. 증가 감소가 뒤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파악하면 x가 제일 큰 거일 때 또는 제일 작은 거일 때 최대 최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봐. 시작점 찍을 필요도 없어요. x의 뭐가 뭐야? 양수지.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려지겠죠. 루트 앞이 얼마야? 플러스지. 그럼 뭐야? 오른쪽 위로 가겠는데 이렇게 생겼네. 무슨 함수야? 증가한 함수죠. 증가한 함수에 갖다 놓고 뭐 한다? 2부터 k까지라면 이거 어딘지 몰라도 적당히 2부터 k까지겠지 이렇게. 그럼 최소값 당연히 얼마에서 나오면 2에서 나오겠네. 2를 쳐놔봐요. 6 빼기 2니까 4, 루트 4니까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k 집어넣으면 루트 3k 마이너스 2 빼기 5가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이 m이라면 m이 얼마다? 마 3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2인데 2가 얼마 나온다고요? 2가 나온다고요. 루트 3k 마이너스 2는 7이 되고요. 제곱하면 3k는 51, k는 17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프 정확하게 안 그리고 대충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확인해도 되는 문제야. 간혹 보면 에이 선생님 그냥 저는 시작점 찾아서 그릴래요. 바로 보이니까 그래도 돼. 근데 문제들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이런 데가 정확하게 안 주어지면은 시작점 제대로 못 찍겠지. 그럼 선생님 저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그럼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시작점 몰라도 부호만 알고 있으면 방향과 위아래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면 증가함수 분명히 개형 그려낼 수 있어요. 최대체로 찾을 수 있다.
됐니? 밑에 유제 11-8번 볼게.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지. 왜?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f1은 5래매. 생각해봐야 뭔 말이야? 생각해봐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루트 앞에는 분명히 플러스니까 그래프를 위로 그려줄 거라고요. 그럼 두 가지잖아.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얼마? 3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고 치자. 그래프가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시작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감소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최소값이야. 3 1에서는 5가 나와야 돼. 그럼 이게 뭐이고 1은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서 5가 나오는 게 말이 되니? 안 되죠. 5가 돼서 한 번 더 밑에 있어. 아니란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양수여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얼마야? 최소값이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1보다 큰 1을 넣었을 때 얘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5가 된다는 얘기죠. 모순이 알 생기죠. 저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하면 되죠. 증가하니까 일단 A는 양수 거고요. 뭐야 이거? 대입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자. f-1은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c가 3이야. f1은 오래네. f1은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야? 뭐 할까? 미안. 왜? 지금 봐봐. 마이너스는 최소라 그랬는데 정의역 자체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지.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A가 양수인 걸 확인했고요. A가 양수니까 그래프 어떻게 되니? 시작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A는 양수. 근데 정의역이 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소값을 얘기했잖아. 정의역이 안 주어졌으면 당연히 이쪽 전차 되겠죠. 근데 이쪽 전체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어딜 말해? 최소값은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는 x의 범위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소값을 찾았고 최소값을 찾았는데 없잖아, x의 범위. 그 말은 루탄이 0보다 큰 하여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 성립하는 범위 전체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 시작점에서 나와. 그 마이너스 1이 얼마야? 3이지. 아하, 시작점이 얼마라는 얘기네. 그냥 점이 아니고 저거는 보통점이 아니고 시작점을 뜻하는 거야. 최소값은. 됐지? 그럼 시작점 구해봐야지. 어떻게 구할 거야? y fx는 a를 묶자고 했죠? a x 플러스 a분의 b 더하기 c니까 여기서 시작점이 얼마나 나오니? 여기가 0되게 하는 거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c가 시작점인데 얘랑 같아야 돼.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띵띵 a분의 b가 1이니까 따라서 a하고 b하고 좋다. 같다. 3이 c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b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나 남았냐? f1이죠. 그치? f1은요 1 집어넣으면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더하기 3 그게 얼마다? 5다. 2가 되고 양변 제곱하면 a 더하기 b는 4가 되겠죠. 근데 a하고 b가 같잖아. 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2a가 4니까 얘는 얼마다? 2. b도 얼마다? 2. c는 3이다.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지만 x의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최소 최대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가? 시작점에서 나오는 거야. 왜? 우리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최소값,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뭐야?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최소값,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시작점을 주는 거다.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필수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동 얘기야, 이동 얘기. y는 루트 3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런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의 식이 저렇게 될 때 뭐라 하겠어? 자, 이동 한 번 더 정리할게. 유지는 세만 완전 따로 할 거고요. 도의 이동. 기본적인 거 보자고요. 첫 번째 평행이동. 이게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을 알죠. 이런 도형이 있어. 그게 뭐 보물선일 수도 있고요, 원일 수도 있고요, 직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x, y는 0불로 바꿀 수 있지. 그니 얘를 1 x축 방향을 얼마만큼 t만큼 y축 방향을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유나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간다 했죠. y 대신에 y 빼기 q 이동시킨 양의 그거를 바꿔서 식을 그대로 바꿔주시면 된다 했어요. x를 x-p, y를 y-q 보고 바꿔서 붙여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지. x축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x축 대칭시키면 y의 보가 바뀐다고 했어. y의 보가. 그러면 f, x를 그대로 두고 y 자리가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바꿔서 할 건데 어느 축 대칭? y축 대칭 되면은 뭐가 바뀌어? x의 보가 바뀌어. 생각해봐. 여기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x에 대칭시키면 어떠냐? x 좌표는 변하고 y 좌표 보가 반대로 바뀌지. 식도 마찬가지야. y 보가 반대로 바뀐다고. 반대로 y축 대칭이면 y 좌표는 똑같은데 뭐야? x 좌표 보가 반대로 바뀌지. 따라서 식도 x의 보를 마이너스 x 바꾸고 y는 그대로 붙이면 되겠다. 네 번째 어디 대칭? 원점 대칭은 어때? 결국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 또는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대칭했다는 뜻이니까 결국 x, y 보가 다 바뀌는 거겠죠. f 마이너스 x, y도 마이너스 y는 0으로 바뀌게 되겠다. 다섯 번째 어디 대칭? y는 x의 대칭이죠. 자, y는 x의 대칭이니까 뭐야? 역함수 만드는 거랑 똑같죠? y는 x의 대칭은 어떻게 된다? x가 뭘로 바뀌고 y로 바뀌고 y를 x로 바꿔주시면 y는 x의 대칭이 되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얘는 역함수의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y는 x 아니고 y는 뭐? 마이너스 x의 대칭은 x, y 자리도 바꾸고 어디 바꾼다? 부호도 바꾼다고 했어요. 따라서 f,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x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형화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 기억을 해도. 그럼 다시 불러 들어올게요. 자, 얘를 차근차근 옮긴다고요. 합니다. y는 루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3은 그대로 쓰고 x 대신에 뭐 들어온다? 그거 바꿔서 x 플러스를 쓴다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y 플러스 1을 붙이겠지. 부호 바꿔서. 근데 넘으면 어떻게 되지 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여기에 부호 바꾸고 붙이면 여기는 원래 그대로 갖다 붙는 거야, 넘으니. 자, 이게 뭡니까? 평행 이동 시킨 거야. 그럼 정리하면 루트 3x 플러스 2 빼기 2가 되겠죠. 자, 이놈을 다시 원점에 대칭 이동했어.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x, y 부호를 둘 다 바꾸라고 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y로 바꾸고 x도 마이너스 x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는 마이너스 걸리적거리니까 건너편으로 넘겨버립시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자, 이런 무리함수가 만들어지겠다. 그게 무리함에 끝났네. 자, 이렇게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x 개수가 마3이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야. b는 얼마다? 플러스 2야. c는 얼마다? 마이너스 2야. 됐죠?
자, 이것도 결국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무리함수 그래프의 시작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작점을 가지고 평행이동 시그널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대칭이동 되면은 잘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왜? 대칭이동 시키면 시작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수도 있죠. 그래프가 전체가 X축 대칭되면 시작점도 X축 대칭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시작점을 갖고 있는 이런 유리한 그래프인데 얘를 Y축에 대칭을 시키면 시작점도 Y축에 가고 그래프도 어떻게 방향 반대로 바뀌죠.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돼? 바뀐다고. 평행이동은 그 곡선 모양 그대로 위치만 바뀌는 건데 대칭이동을 하면 곡선의 모양들이 어떻게 돼? 뒤바뀐다고요. 이거 봐봐.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한다? 시작점만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옮겨가서 거기다 그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반대로 뒤집혀서 그려진다고 그래. 따라서 대칭이동을 다룰 때는 시작점만 가지고 다루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평행이동은 괜찮은데 대칭이동은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다. 즉 어디야?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 앞쪽의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시작점만 보지 말고요. 그냥 식 전체를 옮겨주는 것도 실수를 줄일 방법이 되겠죠. 못할 건 없는데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어디를 한 번 더 보자. (11나 10분나 10분 똑같은데 꼽아보자. 요놈의 그래프는 얘를 X축 방향으로 B, Y축 방향으로 C만큼 배우는 그래프다. 자, 봐봐. 평행이동만 시키면 곡선의 모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옮기면 시작점만 달라지지 곡선 모양 똑같죠?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뭐겠다? 우리가 여기서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뭐겠냐? 당연히 A가 되겠죠. 아까 설명 안 했나? 안 했구나. 자, 빼먹은 게 있으니까 설명하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뭔데? Y는 루트 X의 그래프와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그려봤잖아.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루트 2X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더 X축에서 멀게.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AX에서 A의 절대값이 뭐할수록 클수록 어떻게 그리라? X축에서 멀리 그려야지. 그렇지? X축에서 멀어진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이 AA 값이 뭘 결정한다? 곡선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시켜도 곡선의 모양 자체는 안 변하고요. 결국은 A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평행이동 시켜도 1차의 개수는 안 바뀌어요. 곡선의 모양은 안 바뀌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얘는 지금 표준으로 바꾸면 3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빼기 1이지. 분명히 평행됐지만 그래도 어때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지. 그럼 A는 얼마다? 3이다라고 먼저 구해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우리가 뭐야? 나머지 BC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시작점 가지고 거리 훨씬 더 빠를 수 있겠네.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이 시작점 얼마야?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이지. 원래 시작점 얼마니? 0,0이지. 그러니까 이 놈을 이렇게 옮겼더니 네가 됐던 얘기는 시작점도 0,1에서 같다는 얘기지. 그 말은 X축방은 얼마큼 옮겼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이만큼. Y축방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옮겼다는 얘기구나. BC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겠죠. 시작점만 가지고도 평행이동 시킨 양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됨?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야? 평행이동을 대칭이동을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 조심하셔야지. 부호가 바뀌니까. 그때는 시작점만 가지고 가급적이 풀지 말자고. 직접 저 무리함수의 식을 평행 대칭이동 시킨 식을 만들어서 부호의 변화까지 같이 보시는 게 안전하다.
못할 건 없지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여러 개 줘놓고요. 다음 중 이 그래프랑 포기할 수 있는 평행이동 시켜서 또는 대칭을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있나? 음조 어디 나오냐면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학교 시험에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야. 네, 봐봐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y는 루트 2x랑 평행 이동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겹칠 수 있는 함수는 자, 만들지 마. 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x축 발로 1, y축 발로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더라고요. 맞죠? y는 얘는 포기할 수 있죠. 2로 묶으려면 2x 빼기 2분의 3 더하기 3이니까 k 값이 a 값이 안 변했잖아. 안 변했으니까 평행을 시킨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얘랑 평행시킨 거야. y는 얘는 포기할 수 있죠. 왜? 2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뭐해서? 제곱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서 4가 곱해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 1x의 개수가 제곱수라면 밖으로 빼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다시 제곱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평행이동 계속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자, 그러면 이거 봐. 이거는 안 되지. 여기 앞에 부호가 달라졌잖아. 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요 마이너스 항상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온 거지? 마이너스를 온 거잖아. 부호 바꿔서 이렇게. 그럼 어느 축 대칭인 거야? x축 대칭인 거지. 그럼 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x축 대칭되면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절대로 평행이동만 시켜서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a 값이 부호가 반대가 아니고요. 4로 묶으려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겠지?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x 들어간 거겠죠. 그럼 어느 축 대칭된 거야? y축 대칭된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원래 있는데 얘 y축 대칭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기겠죠. 평행이동만 시켜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는 부호를 다 봐야 된다. 물론 a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의 부호도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의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한다? y축 대칭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평행이동만 시켜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의 부호도 같아야 돼? 루트 앞의 부호도 어떻게 돼? 같아야 된다고요. 루트 앞의 부호가 반대면 또 y축, x축 대칭으로 된 거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이 포개질 수 없어. 평행이동만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걸 찾을 때는 x의 개수의 절대값과 부호도 같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루트 앞의 부호까지도 완전히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근데 자, 관련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걸 찾으라 그러면 얘들 대칭을 시키면 얘랑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얘들이 다 가능해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달라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리고 루트 앞의 부호가 어떻게 돼? 달라도 괜찮은 거지. 루트 앞의 부호가 달라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x의 개수의 절대값만 같으면 부호는 달라도 대칭을 시키면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루트 앞의 부호가 달라도 대칭을 시키면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아까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 볼 때도 어떻게 했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부호는 두 군데 다 봐야 된다고 했죠. 여기의 부호와 여기 앞의 부호까지 두 군데를 봐야 된다고 했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그래프를 찾는 문제도 어떻게 돼? 두 군데를 다 봐야 되는 거야. 일단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든 포기할 수 있으려면 A의 절대값이 일단 같아야 돼. 맞지? 근데 평행 이동만 시킨다 그러면 여기의 부와 여기의 부도 완전히 똑같아야지만 평행이동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라도 부가 달라다. 둘 다 부가 반대다. 그럼 뭐야? 대칭이동을 할 때만 포기할 수 있는 거고 평행이동만 시켜서는 포기할 수가 없죠. A의 절대값 자체가 다르면 아예 뭔 짓을 해도 포기할 수가 없지. 곡선의 모양 자체가 다르면. 그리고 아까처럼 A가 뭐야? 루트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럼 제곱해서 다시 루트 안에 넣어놓고 비교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얼마든지 변출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아마 에세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두 군데의 볼을 다 확인하십니다. 절대값과 두 군데의 볼을 다 확인하시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필수 예제 6번 있습니다. 뭐야, 우리가 끝나면 뭐 하자 오늘? 끝내네? 혹시 다 끝내면 뭐야? 기회 모르겠는데? 딱 방학 끝나기 직전에 딱 끝냈네. 왜? 빨리 끝내기 전에 빨리 마칠까? 네. 쌤 진짜 못했지, 그치? 마치지 않을 것에 헛된 기대, 희망. 너는 어차피 빨리 못 가잖아. 아 근데 저 너무 졸려 갑자기. 필수 6번. 자, y는 a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자, 그림 보고 함수식 찾는 거야. 자, 우리 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시작점. 시작점 어딨냐? 여기 있네. 시작점 좌표가 얼마 돼? 4콤마 마이너스야. 자, 저 식에서 시작점 있죠? y는 잡아. a가 튀어나오는 생긴 어떻게 돼? 제곱해서 쳐놓으면 되는 거지. 제곱해서 쳐놓아요. 근데 A가 조심할 거는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판단하셔야지. 또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네. 그래프가 있는데 양수인지 무슨지.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 여기다 칩자. 이쪽 괜찮니? 참여 그짓이야. 참여 그짓이야. 3? 진짜? 참 맞냐? 참이야? A 제곱해서 놓으면 참이라며. 제곱해서 놓아서 참이야 몇 짓이야? 끝이지? 무슨 얘기야? 루트 밖에 있는 거는 제곱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저 A가 얼마일 때 기준이야? 양수일 때 기준이라고요. 근데 얘가 뭐일 수도 있어요. 숫자라면 양수, 음수 판단할 수 있지만 문자라면 양수, 음수를 모르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지? 음수일 때는 그냥 제곱해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뭐 이거 지금 어떻게 넣어야 돼? 2만 제곱해서 들어가지 마이너스 한 개부터 들어가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야? 자, A 루트 X는 우리 두 가지로 쓸 수 있어. A가 양수면 당연히 부담 없이 제곱해서 들어가면 돼. 그치? 왜냐면 이 전체 값이 뭐가 돼? 양수면 양수지. 요거 양수인데 여기도 A도 양수니까 전체 양수니까 안에 들어가도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니까 양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 A가 음수라 생각해봐요. 자, 이거 양수고 앞에 음수가 곱해지면 전체 값은 얼마야? 음수지. 그럼 바꾼 식도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제곱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 지금 양수잖아. 루트 앞 플러스니까 여기는 음수가 돼야 되잖아. 둘이 같아지려면 뭐 남겨놔야 돼? 마이너스 남겨놔야 된다. 따라서 루트 바깥에 있는 값이 제곱해서 들어갈 때는 양수는 그냥 들어가고요. 바깥에 있는 값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남겨놓고 제곱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도 봐봐. A를 쳐넣고 싶잖아. 그냥 막무가내로 제곱해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의 부호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봐봐. A의 부호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그래, 봐봐. 그래프가 아까 그랬잖아. 이름이 그지? 그래프가 위로 그려지잖아. 그럼 루트 앞에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A가 뭐가 되더니 양수라는 뜻이죠. A가 음수라는 얘기는 루트 앞에 부호가 음수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돼? 아래쪽으로 그려져야지. 맞나? 루트 AX 그래프는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시작점 어디든 간에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AX 그래프는 루트 앞이 마이너스니까 함수값은 계속 함수값만 나오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잖아. A가 빠져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이 루트 앞의 부호가 양수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A가 음수라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근데 그래프 모양이 어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A가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지. 됨? 양수니까 이제 고민하지 말고 뭐 하면 돼?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마저 뽑아낼까? 마이너스 a 제곱 x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시작점 이거 봐요. 시작점 얼마 되니? 여기가 얼마야? b, c가 시작점이 되겠죠. 그게 여기 시작점이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다? 4다. c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a는 어떻게 찾을 건데? 한 점 대입하자는 어디 있어? 얘는 어차피 시작점 대입해봐야 소용없죠. 시작점 써먹었으니까. 어디냐? 0,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0,1을 대입합니다. 2가 되는 거고, 루트 0 대입하지? 0 빼기 b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오니까 4a제곱 더하기 c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음? 마이너스 1을 하면 4가 될 거고 루트 4a제곱이 되겠죠. 제곱하면 16은 4a제곱이 되겠죠. a제곱은 4가 되고요. 따라서 a는 뿔마인데 a는 얼마가 되냐? 2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A 굳이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놈이잖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봐봐요. 여기서 시작점 어떻게 할 거야? A를 굳이 안 넣고 마이너스 넣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맞니? 바로 여기 시작점 얼마 되니? 시작점이 B, C도 바로 읽을 수 있겠죠. 그게 그림차는 4, 마이너스 2가 둘이 어때? 갖다 풀 수 있어서 BC를 풀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0,2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굳이 힘들게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지? 지금 넣고 싶으면 넣는 거고요. 안 넣어도 되는 거고. 넣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부호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안 집어넣으니까 굳이 부호를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부호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 필요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볼게. 11-11번. 결국 너네 느끼겠지만 이제 무리함수에서는 결국은 뭐야? 부호 싸움이야, 부호 싸움. 부호에서 맨날 실수가 나오고요. 부호 생각 안 해가지고 틀려, 다 풀어놓고. 자, 그래프 봐요. 이놈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한다? 굳이 x 안 집어넣고요. a 안 집어넣고요. 이렇게 쓰면 됐습니까? 시작점 얼마 되니? 항상 우리 함수는 시작점부터 마이너스 b, c가 되겠지. 그래프의 시작점 얼마니? 2,1이지. 따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고 c는 1이다. 금방 찾고요. a만 좋아하면 되는데 a만 찾으려면 어떻게 돼? 한정 3,1이지.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y에다가 0 대입하고 x에다 3 집어넣으면 a 루트 3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B의 수가 BC로 바꿀게. B가 얼마? 마이너스 2. C가 얼마?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1A, A 더하기 1이 0이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네. 자, 필요 없지만 그래도 연습하다 생각하고 확인해봐. 그래프에서 A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곡선이 봐라. 시작점을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루트 앞에 보고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따라서 A는 음수란 걸 보는 파악할 수 있겠죠. 안 구해봐. 됐지?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하기 전에도 그래프의 모양과 방향을 보면서 저기 있는 미정계수들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그치? 바로 물어볼까? 11-11번 보자. 승현아 물어볼까? 알았어요. 혜린아, 네. 자 여기서 봐. 그래프 모양 잘 봤니? 네. 그래프가 시작점이고 아래쪽에 그려지니까 루트 앞이 마이너스인 거. 뭐 물어볼 것도 없네. 그치? A의 부호가 얼마가 되겠어? 그치, 음수지. 양수면 오른쪽으로 그려질 거고 음수면 왼쪽으로 그려진다 그랬는데 그래프가 시작점 중심 왼쪽으로 그려졌으니까 A 음수. 아래 그려지니까 루트 앞에도 음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치? 정확한 값을 어떻게 한다? 시작점 가지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A, B, C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쵸? 네. 자, 그 다음 필수 7번 볼게요. 7번. 7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좀 한번에 끝내기 좀 많네. 필수 7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다 섞여 있어. 왜? 우리 앞에서 유리함수에서 미정계수를 찾는 거 연습했지. 그렇게 찾은 유리함수, 미정계수를 가지고 다시 무리함수 그래프를 완성하는 문제들이야. 보자, 안 까먹었네. 자, 유리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점근선의 교점이지. 자, 이거 보자. x 점근선 얼마지? x 점근선은 우리가 표준형을 안 바꿔도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이었죠. 분모가 0 되려면 ax 더하기 1이 0 되려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1, y 점근선은 뭐였어요? x의 개수비지. 1차의 개수비니까 a분의 b가 되겠죠.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었어요. 그게 그래프 쓰고 보세요. 얼마야? 마이너스 1,2지, 그치?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2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a는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a분의 b가 2인데 a가 2였으니까 b는 얼마다? 2다. ab 다 찾았죠? C 찾아야겠네? AB 찾을 때 C는 어떻게 찾아? 한 점 대입하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0,1을 지나지. 0,1을 대입할게. Y에다가 1 대입하면 X에다 0 대입합니다. 1분의 C가 되겠죠. 따라서 C가 얼마다? 자, ABC 다 찾았어요. 이제 뭐예요? 이때 무리함수 대체 부를게요. Y는 루트 AX니까 A가 1이니까 1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다. 시작점 얼마 되니? 여기 0 되는 거 마이너스 2,1이 시작점이네. 됐죠? 그걸 중심으로 어때? x의 부호가 양수, x의 계수부호가 양수 오른쪽으로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오른쪽 위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필요하다면 y절편 찍어주면 되겠다. 0집어넣으면 얼마다? 루트 2 플러스 필요하다. 아무도 아니네. 아무도 아니네. 그럼 반대로 밑에 뭐야? 꼭 유리함수가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이제처럼 2차 함수를 통해서 또 A, B, C를 찾은 다음에 그 A, B, C를 집어넣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 우리가 빼온 함수는 다 등장할 수 있겠네. 2차 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선생님 물어보는데 부호는 판단할 수 있잖아. 부호. 자, 판단해볼까요? 어차피 개형 그리는 데는 부호면 충분하잖아. 그치? 자, 이거 보자. A의 개형 얼마 돼? A의 부호. 2차항 계수가 위로 블록하네. 2차항 계수 뭐란 얘기야? 음수일 때 얘기지. 그 다음에 C는 뭘 뜻해? Y 절편이죠. C는 양수야. 자, 정확히 됐죠? B의 부호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축, 그지? 축의 위치가 이렇게 판단하지.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대칭축의 방정식이잖아. 그게 지금 어때? 0보다 큰 상황이지. 그럼 a가 음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b가 뭐가 되니? 양수입니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 AB 부가 같다. 축이 왼쪽에 있다. Y축은 왼쪽에 있으면 AB 부가 다르지. 그지? 잠깐만. 아니야. 왼쪽이야. 오른쪽이면 AB 부가 다르다. 왼쪽이면 AB 부가 같다. 그렇게 외워서 풀었었지. 아니야. 중학교 때 어떻게 했니? 같다. 왼쪽. AB 부가 다르다. 오른쪽. 이제 그거 몰라도 돼. 우리 뭐야?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이걸 외우셔야 돼. 고등학생들 외우셔야 돼. 대칭축 필요해. 2차 함수에서 대칭축 방정식 어떻게 한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거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으면 그 속에서 a, b의 부호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결국 a 음수, b 양수, c 양수.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밑에 부호 써볼게. a가 음수라고 그랬고요. b는 양수라고 그랬고요. C도 양수라고 그랬어요. 시작점 읽어봐. 시작점. 먼저 바꿀까 표준형으로? A를 일단 날려두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빼기 C야. 시작점 얼마 돼? 0 되는 거 B 콤마 마이너스 C가 시작점이죠. B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양수니까 얘 양수. 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C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시작점 위치는 몇 사분면? 4, 4분면 되겠죠. X 양수고 Y 음수니까. 여기 시작점이야. 그 다음에 봐. X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면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다? 왼쪽으로 그랬다 그랬잖아. 왼쪽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를 보라고. 루트 앞에 부호가 지금 뭐야? 음수지. 음수면 그래프는 위로 그린다 아래로 그린다? 아래로 그린다. 그러면 음수니까 왼쪽, 음수니까 아래. 왼쪽 아래로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부호만 가지고 계획 다 그릴 수 있네. 됐죠? 그럼 몇 사분면을 지나냐 물어볼 수 있어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납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함수는 넣어서 부호 정말 조심하셔야 돼. 방심하면 큰일 나. 오케이? 부호 항상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어디 부호? x의 개수의 부호와 루트 앞에 붙어있는 이름의 부호 항상 조심하시라.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우리 함수 관련된 거 역함수랑 그 다음에 위치관계, 교점 이런 문제들만 좀 살펴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끊어줄래요?